안녕하세요. 법률로 마음을 치유합니다. 개인위생 파산 16년 경력 법률 테라피스트 김영룡 법무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최근에 개인위생 변제금을 아주 낮게 받아들인 분이 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개인위생 최저 변제금, 개인위생에서 가장 적게 변제금을 우리가 내게 되면 얼마까지 가장 적게 낼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검색을 개인위생 고민하시면서 하다 보면 90% 최대 90% 탕감 이런 글들 많이 보실 거예요. 그럼 과연 개인위생에서 최저 변제금은 10%만 갚아도 되는 걸까요? 제가 오늘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고 실제 우리 법률 규정에는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지 그것까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찾아오셨던 그 의뢰인의 그 개인위생 변제 계획안을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변제 계획안인데요. 서울회생법원 사건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분은 소득은 좀 낮으신 분이었어요.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계셨고 그 국민연금 소득을 가지고 개인위생을 신청하셨던 분입니다. 보시면 국민연금을 114만원 정도 수령을 하고 계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37만 8천원 정도 변제금으로 법원에 매달 납부하는 것으로 변제 계획안을 작성해서 제출해서 지금 결정을 받았습니다. 36회에 3년 동안 납부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총 변제 금액은 1362만원 이렇게 결정을 받으셨어요. 보시면 그럼 이분의 변제율이 과연 얼마일까 궁금하시죠? 보십시오. 이게 마지막에 개인위생 채권 변제 예정일 표라는 겁니다. 변제 계획안을 다 작성하고 마지막으로 각 채권자별로 얼마씩 변제를 하게 되는지 표를 만들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변제율이 나오죠. 이분의 최종 변제율은 원금의 5% 이렇게 결정을 받으셨어요. 이게 원금의 5%인데 그러면은 전체 금액으로 따지면 몇 %인지 한번 계산을 제가 해봤거든요. 이분이 원금은 5%인데 총 이자가 좀 많이 붙어 계신 분이었어요. 연체가 오래되셔서 개인위생 채권자 목록을 보면 전체 합계액은 원금 이자를 합치면 3억 9,200만원이 넘으시는 분입니다. 근데 아까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3년 동안 갚게 되는 금액이 1360만원 정도 갚게 되시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변제율이 3.47%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전체 채무 중에서 96.5% 이상을 탕감 받으신 거죠. 그러면은 인터넷상에 나오는 글들 최대 90%까지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들이 틀린 거죠. 그 이상도 이렇게 변제율이 낮게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럼 과연 우리 법률 조항에는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위생 최저 변제액 이렇게 제가 제목을 달았고요. 우선 금액의 기준이 되는 것은 변제계약 인가 결정일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된 개인위생 채권의 총액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아까 제가 보여드리는 그 예시에서는 저희가 변제율을 기본적으로 산정할 때 원금 기준으로 몇 %인지 변제 계획안에서 이렇게 예정액 표에서 기재를 하게 돼 있어서 그분 같은 경우 원금 기준으로 했을 때는 5% 변제율로 작성이 되었죠. 하지만 제가 마지막에 설명드린 원금 이자를 합친 총 금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96.5%를 탕감받아서 아까 3.47% 정도 변제하는 것으로 통과가 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그 법률 규정에는 개인위생 채권 총액을 기준으로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다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몇 % 이상 갚아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 법률에는 두 가지를 나누어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 기준 금액이 5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개인위생 채권 총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개인위생 채권 총 금액의 5%를 급한 금액 이상을 갚도록 되어 있어요. 100분의 5 이상을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위생 채권 총액이 5천만원이라고 하시면 250만원 이상을 갚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천만원 미만일 때는 5%까지만 갚아도 된다. 다음으로 개인위생 채권 총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이때는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총 금액의 3%를 먼저 곱하고 거기에 100만원을 더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채권 총액이 1억이라고 하시면 3%면 300만원에다가 100만원을 더해서 400만원 이상을 갚으면 된다는 거죠. 이게 개인위생에 규정이 되어 있는 최저 변제 규정입니다. 왜 100만원을 5천만원 이상일 때 곱하기 3%에다 100만원을 더하냐면 5천만원 미만일 때 곱하기 5%인데 이 3%만 했을 때는 오히려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데도
5천만 원 미만일 때보다 최저 변제금이 작아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더하기 100만 원을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오늘 제가 실제로 보여드렸던 사례처럼 96%, 96.5% 이렇게 많은 비율까지도 탕감을 받을 수 있는 최저 변제 금액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최저 변제 금액이 누구나 다 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저도 이런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생길까 말까 한 그런 경우인데요. 이렇게 최저 변제 금액으로 우리가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회생의 중요한 두 가지 원칙이 잘 지켜져야 됩니다. 개인회생 첫 번째 원칙, 가용소득 제공의 원칙이죠. 내가 벌고 있는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만 빼고 나머지를 다 법원에 납부를 해야 되죠. 이 가용소득 제공의 원칙을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 소득이 큰 분은 이 최저 변제금처럼 이렇게 낮게 갚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최저 생계비가 1인 가구일 때는 109만 6천 원, 2인 가구는 185만 원 이렇게 되시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그 소득이 이 최저 생계비에서 약간 상향되는 정도? 아니면 오히려 좀 못 미치는 정도 이런 소득이 계신 분들이 신청하셨을 때 오늘 사례로 든 것처럼 최저 변제액으로 이렇게 통과가 되실 수 있는 경우이죠. 그리고 개인회생에서 또 중요한 원칙,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있습니다. 내가 재산이 있다고 하면 그 모든 재산의 가치를 다 합산한 금액보다는 많이 변제를 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죠. 그래서 내가 재산이 혹시 많이 가지고 계신 게 있다고 하면 이 최저 변제율로 통과되기는 어려우시겠죠, 당연히. 오늘 사례로 들었던 그 분께서도 법원에서 정해진 기준으로 봤을 때 재산 가치가 인정되는 재산이 전혀 없으셨어요. 그래서 청산 가치가 0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 최저 변제율로 이렇게 통과가 되실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은 제가 가끔 댓글에 물어보시는 분도 계세요. 개인회생으로 가장 적게 갚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다른 상황은 전혀 설명도 안 하시고 조금만 갚고 싶은 마음이 앞서서 그렇게 질문도 주시고 하는데요. 우리 법률에는 5천만 원 미만일 때 그리고 5천만 원 이상일 때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5천만 원 미만일 때는 최저로 갚을 수 있는 게 내 채무의 5%, 그 다음에 5천만 원이 넘어갈 때는 3% 더하기 100만 원, 이게 최저 변제 금액이다. 이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좀 더 알찬 정보를 준비해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